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걷기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너무나도 좋은 걷기는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 산책하듯 느리게 걷기, 운동하듯 빠르게 걷기,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운동하듯 빠르게 걷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해야 하죠. 그런데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 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걷기는 혈관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이것은 빠르게 걷기를 하면 혈관에 적당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혈관 강화라는 것은 주로 혈관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대요.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함께 노화되기 때문에 혈관의 노화를 늦춰야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에 적당한 부하를 가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한 부하라는 점인데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나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킨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혈관의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죠. 또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걷거나 몸이 틀어진 채로 빠르게 걸으면 허리나 무릎이 손상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통증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또 운동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면 또 혈관이나 관절이 노화되고 그러면 운동이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기. 올바른 자세만 있거나 빠르게 걷기만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기.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관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말처럼 노화나 심각한 질병의 원인에는 혈관의 상태가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 바로 혈관, 혈액, 혈류인 건데요. 여기에서 건강한 장수에 특히 중요한 것은 혈관인 것입니다. 혈관은 약 9만 킬로 정도로 무려 지구 2바퀴 반에 해당되는 길이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그 혈액의 흐름이 바로 혈류이고 혈관, 혈액, 혈류 이 세 가지 요소가 건강한 상태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혈압, 혈액, 바로 콜레스테롤 또 혈당을 통해서 혈관의 건강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도 더 있죠. 바로 체중. 비만도 혈관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혈관, 혈액, 혈류, 거기에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지방률, 이 모든 것을 다 좋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게 바로 빠르게 걷기인 거예요. 빠르게 걷기를 하면 전신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영양소나 산소의 소비량이 현격히 늘어나면서 혈관 내막에서는 평소보다 빠르게 흐르는 혈액 등으로 자극을 받아서 내피세포가 활성화되고 일산화 질소, 바로 NO가 분비되는데 그 NO가 바로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해서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는 운동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걷기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 또 빠르게 걷기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 신체 활동의 강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저강도는 집에서 앉아있는 상태부터 살짝 장걸음으로 뛰는 행위까지, 중강도는 속보, 바로 빠르게 걷기, 고강도는 조깅 등의 격한 운동이나 스포츠, 이 중에서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장려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강도 운동인 건데요. 바로 속보, 즉 빠르게 걷기인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건강 유지, 건강 증진,
질병 예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중강도의 걷기인데 이 중강도 걷기는 연령, 건강 상태, 운동의 단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중강도 걷기의 정의는 당사자에게 조금 빠른 정도의 걷기, 살짝 땀이 배어날 정도의 걷기, 또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보, 이런 정도를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8,000보, 그중 20분은 속보. 이 정도가 바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거나 최대한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걷기의 걸음 수이고 걷기의 속도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치매 예방에는 하루 5,000보, 그중 7.5분 정도의 속보, 동맥경화나 골다공증의 예방에는 하루 7,000보, 그중 15분은 속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예방에는 하루 8,000보, 그중 20분은 속보, 대사증후군의 예방은 하루 1만 보, 그중 30분은 속보. 이렇게 걷기와 생활습관병 예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10분간 쉬지 않고 속보를 했다면 그 걸음수는 1,000보 정도가 된다고 기억하면 되고 또는 20분간 쉬지 않고 속보를 했다면 그 걸음수는 2,000보 정도가 된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강도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낮고 뼈나 근육,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도 거의 없고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아주 적다는 거죠. 반면에 본인에게 조금 빠른 속도의 걷기, 또 살짝 땀이 배어날 정도의 걷기, 그러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중강도 걷기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심폐기능도 강화시키고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자율신경 기능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촉진, 개선하면서 혈압도 낮추고 그러면서 혈당치도 낮추고 지방연소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루 8,000보 걷기, 그중 20분은 빠르게 걷기가 건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결국 저강도의 1만 보 걷기만 계속하는 것보다 하루 8,000보 정도를 걷고 그 중에서 10분 또는 20분 정도의 빨리 걷기를 최대한 자주 넣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건강한 걷기이고 체지방도 빠지게 하는 걷기이고 나아가 건강과 건강한 장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걷기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걷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빠르게 걷기와 함께 아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올바른 자세인데요. 그런데 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워하우스 근육인 거예요. 같은 연령이어도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가볍게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세가 좋다는 것과 내장지방, 복부 비만과 거리가 먼 날씬한 복부를 가졌다는 점인데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초대사량, 면역력, 내장의 기능이나 근력 등 정말 모든 기능이 쇠퇴하게 되죠. 젊을 때와 비슷한 체형, 비슷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근육이나 뼈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매일 철저한 트레이닝을 하고 또 엄격한 식사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간과 그 체간을 지탱하는 골반이라는 거예요. 체간이란 모든 동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머리와 팔, 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도 하죠. 체간은 근육뿐 아니라 뼈나 심장 등의 내장, 척추, 바로 등뼈나 골반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골반은 몸의 중심에 있으며 온몸을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체간은 골격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다양한 근육들로 구성되는데 그 체간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뼈가 자세를 유지시키고 복부 주변을 조여주며 내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축이 되는 척추와 그 주춧돌인 골반의 위치가 틀어지면 전신의 움직임이 굳어져서 유연한 움직임이 힘들어지고 특히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유연한 속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골반은 양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나 몸 전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골반이 기울어지거나 틀어진 상태로 굳어지면 만성적인 요통을 비롯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골반 안쪽에 있는 내장의 기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축이 되어 자세를 유지해주는 척추가 아름답고 완만한 S라인을 그리며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운동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 S자 라인이 흐트러지면 또 삐뚤어져 있으면 유연한 움직임이 어렵고 거기에 어깨 결림이나 요통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하우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간에 있는 심층근 중에서 복부에 존재하는 4가지 근육, 바로 복횡근, 횡격막, 다혈근, 골반저근근, 이것을 파워하우스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군이 약해지면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골반도 함께 틀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반의 틀어짐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골반의 불균형은 요통, 무릎 통증, 두통, 관절통, 어깨 결림은 물론 팔저림, 다리 저림, 피로, 요실금, 나아가서는 생활습관병, 불임 등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되고, 신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내장 기능이 떨어지게 하고 혈류도 나빠지게 한대요. 또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도 없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걸을 수도 없게 된다고 해요. 이렇듯 골반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자는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이 골반의 틀어짐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가 이 틀어진 골반을 개선하고 혈관까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래요. 올바른 자세는 일단 나쁜 자세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부정한 등, 젖혀진 허리 등등의 나쁜 자세는 바닥에서 전해지는 방향성이 다리 관절에서 머리로 일직선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 나쁜 영향을 받아 뼈나 관절, 근육, 내장 조직 등에 부하를 가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세는 가슴을 앞으로 열어 동시에 파워하우스 근육이 있는 복부 주변에 힘을 꽉 주어 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등이 구부정한 자세, 허리가 젖혀진 자세, 이런 거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인 건데요. 허리를 곧게 펴면서 상반신을 열고 하반신, 바로 복부를 조이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리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워하우스 근육, 즉 체간을 사용해서 걸으라는 건데요. 다리 근육만으로 걷는 사람은 허벅지 근육만 발달해서 허벅지 바깥쪽에 튼실하게 근육이 붙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하여 걸으면 엉덩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허벅지 바깥쪽에만 붙는 일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파워하우스 근육을 사용해서 걸어야 다리도 날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워하우스 근육을 단련시키면서 걸어야 올바른 자세를 되찾을 수 있고, 또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파워하우스 근육도 단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부정한 등 아니고요. 젖혀진 허리 아니고요. 무엇이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도 아니고요. 또 다리만으로 걷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파워하우스 근육, 바로 체간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넓은 보폭으로 힘차게 걷는 것, 빠르게 걷는 것,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걷기부터 익혀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올바른 자세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그 자세를 잘 익히시고 연습하시면서 자신의 자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걷기, 그것은 올바른 자세로 빠르게 걷기이고, 그것은 파워하우스 근육이 결정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걷기, 즐거운 걷기, 성장하는 걷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